알아두면 쓸데많은 영국사 이야기. 28번째 이야기, 셰익스피어와 쌍벽을 이루는 찰스 디킨스. 디킨스는 해군 경리국의 하급 관리였던 존 디킨스와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스라의 8아이 중 둘째로 1812년 영국 남부의 항구 도시 플리머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복한 가정 환경은 아니었지만 디킨스는 웃음과 노랫소리로 가득한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디킨스의 집은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산등성 위에 있어서 날마다 창문 밖으로 항구를 드나드는 각양각색의 배들을 바라보는 것을 즐겼습니다. 디킨스의 아버지는 아들의 관찰력이 남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좀 더 큰 세상을 보여주며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자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이 교회로 여행을 갔을 때 웅장한 규모의 저택을 발견하고 눈을 떼지 못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버지는 부지런히 일해서 돈을 벌면 너도 이런 집에 들어가 살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0여 년 뒤에 문학가로 성공을 거둔 디킨스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봤던 그 별장을 정말로 사들였다고 합니다. 1821년은 디킨스에게 암울한 한 해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수년 동안 도박과 술에 젖어 사느라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빚톡촉에 시달리던 디킨스 가족은 빚쟁이를 피해 도망쳤으나 결국 아버지가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당장의 생계가 막막해지자 디킨스는 어린 나이에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디킨스가 첫 일자리를 얻은 곳은 런던의 한 구두약 공장이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하루에 10시간씩 일을 하면서 주급 6실링을 받았는데 디킨스는 일솜씨가 매우 뛰어났습니다. 공장장은 디킨스에게 많은 사람 앞에서 일하는 것을 시범을 보이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 공장에서 적은 임금으로 고된 노동을 했던 디킨스는 건강을 크게 해쳤습니다. 디킨스는 15살이 되자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는 법원의 속기사로 일하다 다시 신문사의 통신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신문사에서 일하는 동안 디킨스는 뉴스거리를 취재하기 위해 런던의 골목 곳곳을 누비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당시의 런던은 지금처럼 번화한 대도시가 아니었으며 노점상이 빼곡했고 수많은 거지와 고아들이 거리를 떠돌고 있었습니다. 위생 설비도 낙후되어 사방이 진흙탕과 오물투성이었습니다. 디킨스가 이때 목격했던 가난하고 병든 빈민층의 비참한 생활상은 훗날 그의 작품의 주된 소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디킨스는 사회의 모순과 부정을 직접 체험하며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던 시절의 방황과 고통, 공포를 그의 작품에서 세밀하게 표현했습니다. 디킨스가 21살이 되던 해에 그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신문사 통신원으로 일하면서 월간 잡지와 전기 단행물에 기부했던 소품들을 모아 단편 소품집 보즈의 스케치를 출판하면서 작가로서 새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첫 작품이 출간되었을 때 디킨스는 흥분을 억누르지 못한 채 교회당에 숨어 1시간 동안 감격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낮에는 고된 일을 하는 와중에도 틈틈이 글 공부를 하던 그가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작가가 되었으니 그보다 더한 감동이 있었을까요? 이후 수년 동안 디킨스는 잡지와 신문에 작품을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연재 소설 피크위크 페이퍼스의 경우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신문 판매량이 하루에 4만 부를 넘는 기록을 세우는 덕분에 그는 전국적으로 명성을 날리는 유명 작가가 되었습니다. 작가로서 출세와 함께 사랑이 찾아왔는데 상대는 스코틀랜드의 저널리스트이자 학자였던 조지 호가스의 딸 캐서린이었습니다. 디킨스는 침착하고 조용한 성격의 그녀야말로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줄 최고의 적임자라고 여겼습니다. 1836년 마침내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는데 결혼 생활이 고통의 연속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달콤한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디킨스는 전심전력으로 창작 활동에 전념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면 책상 앞에 앉아 2000자에 가까운 소설을 썼고 점심 식사가 끝나면 오후 5시까지 산책을 즐겼습니다. 디킨스는 이처럼 날마다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왕성한 필력을 발휘하여 수많은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1838년에 그의 대표적 작품인 올리버 트위스트가 출간되었습니다. 빈민 수용소에서 고통과 굶주림에 허덕이던 주인공 올리버 트위스트가 런던으로 도망쳐 도둑 소굴에서 괴롭힘을 당하다 선량한 자본가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는 내용이었습니다.
디킨스는 작품을 통해 자신이 유년 시절에 경험했던 빈민층 생활을 그려내며 아동 노동을 착취하던 빈민 수용소 제도의 잔혹함을 비판했습니다. 당시 런던의 빈민 수용소에서는 성인 남자에게는 하루에 빵 336g과 고기 140g을 배급했고 아동들에게는 월권죽을 배급했습니다. 디킨스는 자신의 작품에서 이런 빈민 수용소를 인생을 가둔 세상에 빗대며 수용소 제도에 대한 혐오와 거부감을 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올리버 트위스트를 통해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오른 디킨스는 작가로서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는 데이비드 코퍼필드, 황폐한 집, 두 도시 이야기, 위대한 유산 등 우수한 작품을 연달아 발표했습니다. 디킨스는 인물의 특징을 세밀하게 표현하는 특유의 생동감 넘치는 필치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양한 인물 군상을 묘사했습니다. 두 도시 이야기에서는 사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시드니 카텀, 위대한 유산에서는 거액의 유산으로 하루아침에 갑부가 되었다가 순식간에 몰락하는 픽 등이 대표적입니다. 디킨스는 이런 등장인물을 통해 화목한 가정의 소중함과 거룩한 도덕의 힘을 작품에 담아냈습니다. 이때의 디킨스는 이미 유럽 최고의 작가로 고상하면서 그의 이름은 발자크나 톨스토이의 버금가는 명성을 떨쳤습니다. 찰스 디킨스는 문학적 실력 못지않게 마케팅에도 천부적이어서 연재소설이라는 분야를 본격 개척했다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결정적 순간에 이야기를 끊어 독자들이 다음번 연재를 간절하게 기다리게 하는 클리프행어 기법을 사용한 작가로 유명합니다. 작품에서 모범적이고 행복한 가정을 즐겨 묘사한 것과는 달리 실제 디킨스의 결혼 생활은 불행하기만 했습니다. 캐서린은 그를 위해 10명의 아이를 낳아 주었지만 열정적이고 충동적인 디킨스는 조용하고 고리타분한 아내가 불만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는 살림살이에 서투르다거나 자신과 지적 수준 차이가 크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캐서린을 질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아이를 너무 많이 낳아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불평까지 해댔습니다. 캐서린은 고함치고 분노하는 남편의 모습에 벌벌 떨고 흐느끼는 것이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자신을 속박하는 감옥이라 여기며 불행을 느끼던 디킨스는 심지어 침실에 임시벽을 만들어 캐서린과 대화조차 나누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디킨스는 엘렌 터넌을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 이듬해에는 결국 아내와 별거를 시작하면서 사회적 스캔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유명 작가로서 자녀 10명과 온순한 아내를 거느린 그는 이상적인 가정의 모델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인과의 별거로 대중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면서 디킨스는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10여 년 뒤 캐서린은 우울증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는데 그녀는 죽기 전에 젊은 시절 디킨스가 자신에게 보낸 연서를 영국 박물관에 기증하라며 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비록 결혼 생활은 불행한 종지부를 찍었지만 한때는 디킨스로부터 열렬한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든 이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디킨스는 1870년 6월 9일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시신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하던 날 수만 명에 이르는 시민이 도로 양쪽에 서서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또한 그의 무덤 앞에는 꽃다발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디킨스는 34년 동안의 창작 기간에 장편 소설 14편과 수많은 중단편 소설을 쓰며 2천여 명에 달하는 개성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인물을 창조했습니다. 영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상 디킨스의 명성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찰스 디킨스는 엄청난 저축화. 어린 시절에 어렵게 성장한 탓에 디킨스는 편집광적으로 저금을 했습니다. 돈을 번 뒤에도 어린 시절처럼 가난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편집광 같이 두려워했습니다. 이 때문에 방문하는 곳에 있는 은행마다 계좌를 만들고 예금을 해두었는데 디킨스가 죽은 뒤에도 몇 개나 있는지 다 알지도 못할 만큼 계좌가 많았다고 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보냈으면서도 부자가 된 뒤 누군가 돈을 구걸하면 매몰차게 뿌리쳤고 또 계급차별 의식도 상당히 심했다는 얘기가 있으나 근거는 없습니다. 런던에 있는 파운들링이라는 자선병원의 후원자였으며 본인이 스스로 모금 활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평소 친분이 있던 푸츠 여사의 요청으로 유라니아 코티지라는 여성 쉼터 설립에 참여해 위험에 노출된 매춘부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엘렌 터넌과의 사랑을 그린 명화 더 인비지블 우먼 1870년 6월 8일 음산한 수요일 엘렌 터넌이 탄 마차가
켄트주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켄트주에 있는 저택에서는 당대 가장 위대한 작가 찰스 디킨스가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디킨스의 가족들은 그가 죽기 전에 사랑했던 연인 앨런 터넌과 마지막 작별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찰스 디킨스가 불륜으로 사랑한 앨런 터넌과의 사랑은 인비저블 우먼이라는 영화로 그려집니다. 찰스 디킨스 역의 랄프 파인즈, 앨런 터넌 역의 펠리시티 존스가 열연한 이 영화는 한 남자를 사랑했지만 세상으로부터 잊혀진 여인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누구나 비밀은 있잖아요. 이건 우리의 비밀이에요. 각광받는 작가 찰스 디킨스는 우연히 만난 무명의 연극배우 앨런 터넌에게 사로잡힙니다. 지적으로 별 감흥이 없는 아내에게 지루해진 찰스는 아름답고 자신의 문학 세계를 이해해주는 앨런에게 빠져들고 앨런의 어머니의 도움으로 그녀를 자신의 전부로 삼게 됩니다. 문학의 거인으로 최고의 부와 명성을 누리던 찰스는 앨런에게 그 시대 일부의 여자들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삶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스캔들로 인해 자신의 명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까 두려워한 찰스와 비밀에 갇힌 자신의 삶에 지친 앨런은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29번째 이야기, 황금의 도시를 차지하려는 보어 전쟁으로 이어집니다.